이게 군무원은요, 기출이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기출 같은 경우는요, 또 나오지를 않아요. 지역적인 같은 경우 기출은 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냥 일반적인 기출을 보십시오. 일반적인 기출을 보시고요. 오늘 이제 군무원 기출들을 모아서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하도록. 봉화를, 아유, 참. 자, 1번 문제 보시죠. 통치행위 문제인데요. 통치행위 문제인데, 이제 또 다 빠져나갑니다. 네, 이제 통치행위 문제인데요. 통치행위 있어서 지금 이 2022년 군무원 7급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1번에 보시면 국군을 외군에게 파견하는 것, 바로 이른바 자위툰부대 파견 결정이었었죠. 그래서 이건 통치행위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다 나가네요. 네, 잘 가세요. 네. 2번은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통치행위였었죠. 그러나 대북 송금은 통치행위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2번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은요. 사면이라는 게 죄를 사하고 면제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고 면제해 주는 건데 범죄자의 형량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 하죠. 법원이 하는데 이 법원이 한 거를 행정부의 수반이 바꾸는 것으로서 권력분리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는 게 그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게 3번이 되고요. 4번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분 통치행위 개념은 인정을 하죠. 그죠? 통치행위 개념은 긍정을 하는데 아무리 통치행위라도 그것이 국민의 뭐와 관련이 되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죠. 그죠? 네, 그게 거기에 나오는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판례는 이른바 긴급명령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이게 그 어떤 제도를 법률로 만들지 법률 안으로 국회에 낼지 아니면 이른바 긴급명령을 만들지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죠? 2번 문제는요. 자, 이게 바로 대통령의 긴급명령 사건이 되는 거죠. 긴급명령 사건이라서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긴급명령은 통칭이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1번이 되고 2번은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3번은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된다는 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 되고요. 4번은요. 4번은 그렇죠. 아무리 통칭이라도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그 내용이 됩니다. 3번에 보시면요. 1번 법은 여러분 원칙적으로 뭐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공포를 해야 되죠.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고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2번에 보면요. 그렇죠. 소급은 금지되죠. 그죠? 그러나 소급 적용이 되는 경우 있죠. 바로 세금 깎아주는 것.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아무 이해관계가 없거나 그게 3번이 되겠죠. 그죠? 4번은요.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계속 중인 사실. 그러면 부진정 소급이죠.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그 내용이 됩니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이건 여러분 지금 행정기본법 문제 아닙니까? 행정기본법 조문 문제 그대로 낸 겁니다. 행정기본법 문제 조문 그대로 낸 건데 1번은요. 바로 첫 번째 앞부분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법률 우회 원칙을 얘기하죠. 그죠? 쉼표 뒷부분은 법률 유보의 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 바로 우리 판례가 따르고 있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한 학설은 뭡니까? 이른바 중요사항 유보설이죠. 그죠? 이 중요사항 유보설을 그대로 입법화 시킨 겁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2번은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메르스 보금리 평등의 원칙 얘기하는데 다만 어떻게 해요? 차별이 가능하죠. 지금 남자만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이거 평등 원칙 위반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뭐가 있으면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차별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지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평등이죠. 상대적 평등. 자, 상대적 평등. 그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권한 남용 금지 원칙. 그죠? 4번은요. 신뢰부 원칙인데 요 가지고 장난칠 때 어떻게 합니까?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거기 4번 같은 경우는 공익 또는 제3자에게 현재의 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간 요거 공익 또는 제3자에게 현재의 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그거 잘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이익 형량은 상관이 없냐고. 그래서 그게 이익 형량하라는 말 아닙니까?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공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신뢰보호 적용 안 된다고요. 그게 이익 형량입니다. 이익 형량. 그 말 자체가 이익 형량이라는 거죠. 네. 아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요. 기억에 바로 적극 행정의 원칙, 적극적이라는 말. 요 키워드 내면 여러분 이게 소극적 이렇게 내겠죠, 그죠? 적극적 그겁니다. 네. 니은은요? 똑같은 거죠, 그죠? 디귿 똑같은 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리을은요? 바로 이른바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그리고 미음은요? 미음은 바로 이른바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거. 전부 다 있는 거네요, 그죠? 전부 다 있는 거.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 되겠죠. 자, 6번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6번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사실 정답은요. 이게 강론 문제예요. 강론 문제. 강론 문제인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응하기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왜 소멸시효도 뭐고 원칙적으로 5년 아닙니까? 그래서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4번 맞습니다. 4번이면 허니콤본이 맞습니다. 근데 소거할 때 좀 어려웠었던 게 그죠? 나머지 질문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1번에 보시면요. 1번에 보시면 자 예전에 우리 계속 제가 기출 사례 특강하고 그리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니까 잘 하셨는데 이게요. 무단 점유하죠. 그러니까 국가 땅을요. 계약도 안 하고 그냥 쓰면 이게 무단 점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도 됩니까? 계약도 안 하고 썼으니까 계약 없이 이득을 얻었죠. 부당이득도 돼요. 부당이득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국가 땅을 무단 점유하게 되면요. 우리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그 정상적인 가액의 20%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변상금 부과를 하면 강제징수 들어가요. 근데 모든 권리가 하나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개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우에는 무단 점유자라면 변상금 부과 징수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를 할지는 변상금 부과권 행사했으면 강제징수 들어가겠죠. 근데 변상금 부과징수를 안 하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는 건데 그거는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자,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는 이거는 그 전형적인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리고는요. 3번에 보시면요.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수익어가 이게 그겁니다. 시청에 보면 식당이 있잖아요. 원래 시청이 식당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용수익 허가를 낸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이른바 목적 외 사용허가라 그래요. 어쨌든 목적 외 사용허가라는 말 자체를 모르셔도 되고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특허입니다. 특허.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요. 1번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문경찰은 임용권자도 지자체장이고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법상 계약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보증금을 체크하셔야 되죠. 보증금. 보증금은 사법관계가 된다는 게 그 내용이 되겠죠. 그죠? 네, 4번은요. 조세는 공법관계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그죠? 네. 8번 문제 보시면요. 자, 난도 높은 문제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상이에요, 상. 상입니다. 자, 8번, 1번에 보시면요. 우리 헌법은 75조에서 행정부안 투임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임하도록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95조에서는 총리령 부령으로 임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나 법률에서 고시 등으로 임할 수 있죠. 그때 쓰는 표현이 뭡니까?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의 형식은 예시적이다. 그 얘기죠. 그게 1번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고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단 말입니다. 고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면요. 문제는 고시는요. 이 자체가 공포가 안 돼요. 홀령 이런 것들은 관부에 게재하는 게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 절차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시적으로 위임할 때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이번에 바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법률 입법 위임을 할 때는요. 법규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어쨌든 여러분 위임을 할 때는 대원칙 있죠. 포괄위임 금지. 그게 3번이 되고요. 그래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이 된다는 게 3번 내용이 되고요. 다음 4번은요. 행정규칙도 어떻게 해요? 위임을 해서 행정규칙을 정하면 이른바 법령보충규칙, 대의적 구속력까지죠. 무슨 표현을 씁니까? 상위법과 결합하여.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상위법과 결합하여. 그렇게 해서 4번이 나오는 게 그 지문이 되고요. 9번에 1번 같은 경우가요. 9번 문제 같은 경우 전형적인 군무원 수로 문제입니다. 그냥 군무원 수로 문제인데 1번에 보시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뭔가를 하여간 좀 색다른 걸 내고 싶은데 문장을 이렇게 꼬는 거예요. 1번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강제나 제재를 가한다. 사법상 효력을 부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법에 따르면요. 법을 위반했을 때 아예 효력 자체가 없는 효력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요. 인가받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 안 하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하더라도 그렇죠. 인가를 받기 전에는 인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아무리 해도 효력이 안 생겨요. 그러나 허가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무허가 컵밥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요. 밥을 먹었으면 제가 무허가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으면 저는 그래도 밥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둘 사이의 계약 바로 뭡니까? 저와 음식점 사이의 계약, 사법상 계약이 되겠죠. 그죠? 사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법상 효력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무허가 컵밥집은 철거되겠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행정 강제가 이루어질 뿐 사법상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요. 2번은 이게 뭐냐면요. 허가는 금지의 해제 아닙니까? 허가를 안 받은 그러니까 지금 포장마차는 이게 허가구역 외에는요. 포장마차 허가는 안 내요. 위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포장마차 허가는 잘 안 내거든요. 잘 안 내는데 허가를 안 받은 무허가 음식점. 자, 제가 무허가 음식점을 합니다. 허가 안 받았습니다. 손님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저는 돈은 받을 수 있어요. 저와 그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사법상 계약은요. 허가를 받나 안 받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허가를 받나 안 받나가 사법상 계약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 가서 당신 허가 받았나 이거 확인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사법상 계약은 유효하니까. 다만 저는 무허가 음식점을 했으니까 한 번씩 철거반이 나와서 철거하겠죠. 그죠? 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제가 인신매매 같은 거는 허가 안 난다 그랬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허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이걸 상대적 금지라 그래요. 여러분 저기 다람이와 하루를 봄님 지금 그게 아니고요. 억제적 금지의 해제는 뭐에 대응됩니까? 억제적 금지 해제랑 비교되는 게 무슨 말이죠? 예방적 금지의 해제죠. 그러니까 억제적 금지 해제는 예외적인 허가, 보통의 허가는 일반적인 허가 그때 씁니다.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잠시만요. 다람이 의원님 잠시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억제적이든 예외적인 허가든 일반적인 허가든 상대적 금지 해제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대비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엮지 마시고요. 그래서 상대적 금지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3번은 뭐냐면요. 이게 3번의 뜻은 자연적 자유라는 말 나오죠.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연적 자유라는 말. 자연적 자유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원래 여러분 원래 모든 인간은요 직업의 자유가 다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장사를 하든 뭐든 간에 내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아니 내가 내 집에서 집을 짓는 건 내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내 마음입니다. 그게 직업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게 누구나 의료행위를 하면 위험하다 그랬죠.
누구나 집을 짓게 하면 위험합니다. 붕괴되거나 수술 중에 사람이 죽거나 다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법으로서 일단 원래 가지는 자유지만 인간은 본연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지만 법으로 금지시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지를 요건을 갖춘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준다.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준다. 이 뜻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운전면허라 그러지 운전화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용어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1번에 보시면요. 자, 1번도 약간 어려웠을 건데 1번도 보시면요. 기본행위의 자, 여러분 1번과요. 4번을 잘 비교하십시오. 1번, 4번을요. 1번, 4번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돼요. 근데 기본행위는 문제 없고 인가에만 문제만 있으면 그때는 인가를 다퉈야 됩니다. 그게 1번과 4번입니다. 1번과 4번 비교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1번, 4번을 비교해서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지? 문제 잘 나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젤리님 다 비교 잘해서 보십시오. 1번, 4번 문제 비교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인간은 기본행위가 없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둘째 줄 기본행위가 해지되었죠. 그럼 기본행위 없지. 그럼 인가도 그렇죠. 다람쥐님 잘하셨습니다. 실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실효되었다. 3번은요. 인간은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 그 뜻이죠. 그죠? 네. 네, 잘하셨네요. 젤리님, 콤보님 다 잘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십니다. 유승준 사례인데요. 이게 어렵지 않았죠. 그죠? 1번, 2번은요. 주체, 내용, 형식, 절차를 모두 갖추고 이게 내부적 성립 요건. 외부적 성립 요건은 뭡니까? 외부의 표시. 그래서 1번 맞죠? 2번도 맞죠? 그럼 외부에 표시되면 말은 뱉으면 못 물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시되는 순간 자유롭게 철회 구속을 못해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4번은요. 뭡니까? 지금 왜 체크하셔야 됩니까? 넷째 줄에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 있으나 통보하지 않았죠. 표시 안 됐으니까 처분이 아니에요. 표시 안 됐으니까 처분이 아닙니다. 12번입니다. 1번. 뭡니까 이게? 소급 금지죠. 그죠? 2번은요. 신청시하고 처분시가 다르면 언제적 법 적용합니까? 처분시죠. 처분시.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2번 문제도 지금 행정기본법 법정행위 문제를 잘 낸 겁니다. 2번, 3번을 비교하셔야죠. 제재 처분이 있죠. 이건 여러분 절대로 신청에 따른 처분 아닙니다. 어느 바보가 저한테 영업정지 6개월만 해주세요. 저한테 면허 취소만 해주십시오. 저한테 과징금 5천만 원만 부과해 주십시오. 그런 신청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제재 처분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재 처분은 그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법 적용하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있는 내용이 있죠. 그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위반 후에 유리하게 바뀌면 유리한 걸로. 그죠? 그래서 그때는 변경된 법을 적용을 합니다. 네, 적일주의가 적용되는 거 맞죠? 네, 잘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요. 1번에 이게 바로 공정력이죠. 2번은요. 왜 틀렸습니까?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옛날에는요.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추정되는 거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력 때문에 행정행위는 적법하게 추정이 되니까 취소 소송에서요. 행정청은 특별히 증명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적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원고가 다 위법하다는 걸 입증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죠. 교통님, 고양시티님 다 잘하셨네요. 유효한 것. 네, 제이드님, 하루를 봄님 다 잘하셨네요. 유효하게 보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성 추정 때문에도 틀렸고요.
입증 책임과도 무관하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교통할머니님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다들. 그다음 3번은요. 무효라면 뭡니까? 무효라면 공정력이 없죠. 무효는 공정력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옹이님, 그 강론 문제인데요. 그거 아니요. 감사한 판정 전에 따르는 변상 처분이 그게 변상 결정이 처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그 강론책을 확인하십시오. 총론에는 없습니다. 네, 3번은요. 말씀드린 거고요. 4번은요. 명령 위반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어야 된다? 적법한 명령이어야 되죠. 그죠? 그게 4번이 됩니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부담불이행은 무슨 사유입니까? 부담불이행은 철회 사유죠. 그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은요. 비록 하나의 처분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왜 비공개 결정이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일부라도 취소 가능하면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죠. 그죠? 네, 잘하셨습니다. 다들 잘하시네요. 네, 3번은요. 그렇죠. 철회는 적법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그리고 원칙적으로 장래죠. 여러분, 철회는 언제 소급합니까? 철회는 언제 소급할 수 있습니까? 철회 효과는 언제 소급하죠? 철회 효과는 언제 소급합니까? 어떨 때 소급합니까? 철회 효과는요, 언제 소급하여 없어집니까?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철회 효과가 소급할 수 있죠.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철회 효과 소급할 수 있죠.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철회합니다. 그렇죠. 네, 어린이집 사건까지도 기억하실 정도면 네,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요. 처분청이 철회한다 그러더라도 국민에게 철회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철회 신청권이 있으면요. 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떨 때 인정이 되었었죠? 기억나시죠?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를 산 사람이 잔금을 못 치루었다.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땅 주인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이른바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거 있었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계획 재량인데요. 우리 왜 일반 재량하고 계획 재량하고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재량은 요건과 효과에 인정되는 재량 아닙니까? 그러나 행정계획법규는요. 요건과 효과가 없어요. 목표와 수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량과 계획 재량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아니 일반 재량도 재량의 한계를 지켜야 되고 계획 재량도 재량의 한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일하다. 다만 양적으로만 차이 날 뿐이다. 그럼 뭐냐? 여러분 처분할 때 이익 형량하라는 게 무슨 원칙입니까? 처분할 때 이익 형량하라는 게 그렇죠. 비례 원칙이죠. 그죠? 비례 원칙. 비례 원칙이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형량 명령도 이익 형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례 원칙으로 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1번이죠. 2번은요. 바로 이른바 제가 운하 가지고 말씀드렸었죠. 운하를 건설할 때 생기는 공익, 환경 파괴라는 공익, 운하 주변의 사람들이 얻는 사익,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는 불이익 이런 것들 공익과 사익 상호간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 그게 2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은요. 형량의 하자는 통상 세 가지로 나누죠. 첫째,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형량 뭡니까? 혜택. 하긴 했는데 빠뜨려 버렸다. 흠결. 그리고는요. 너무 과대평가했다. 예를 들면 운하를 만들면 관광 수입이 엄청나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오형량이죠. 전부 다 위법하게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 이렇게 혜택, 그다음에 흠결, 오형량 이런 식으로 말장난 치는 부분들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이른바 군무 문제입니다. 아니 혜택 타이거즈를 알 정도면 얼마나 저희 오래된 사람이야 너도. 자 16번입니다. 16번에 보시면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2번. 그지? 2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굳이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번은요. 여러분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쓰레기 수거입니다. 사법상 계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네 맞습니다. 멤피 사장님 당사자 수용이 돼야 되겠죠. 3번은 또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네, 자원회 잘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3번은 협의. 사법상 계약 협의. 그렇죠. 네, 부모님 잘하셨습니다. 아니, 다람이 하루를 보면 공익사업이 아니라 협의를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맞기도 맞는데 4번은요. 학교회계 직원. 학교회계로서 관리하는 직원이라 그랬죠. 바로 이른바 급식실에 어떤 급식실에서 그 근무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바로 이른바 사법상 계약이랍니다. 급식실에 있는 분들. 아니요. 회계 직원이 아니고 학교 회계로 근무하는 직원. 자, 그다음에 17번입니다. 어디를 여러분, 일단 4번에요. 4번에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이른바 행정지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지도했다고 행정지도가 잘못되었다고 손해배상 소송하면 거의 집니다. 왜요? 행정지도는 따를 이유가 없죠. 그죠? 따를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데 따랐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행정지도가 어떤 표현을 쓰면요. 그렇죠. 한계를 일탈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이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거죠. 자, 다람이와 하루를 봄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은 이거는 처분입니다. 수용은 처분이에요. 수용은 처분입니다. 수용은 처분.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요청. 그렇죠. 이거는 행정지도에 불과하죠. 처분성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는요, 3번에 보시면요. 그렇죠.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17번에는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17번은 2번이죠. 그죠? 17번은 2번이 답이 됩니다. 16번은요. 2번 말고는 전부 다 사법상 계약이 됩니다. 16번은요. 자, 18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어떤 표현을 또 체크하셔야 됩니까? 네, 날개님 맞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까지 깊이 보지 마십시오. 한계를 넘어. 그렇죠. 한계를 넘어 구속적 성격 강화입니다. 그럼 공권력 행사가 되고요. 2번은 여러분 지방지구도 나왔던 거죠. 그죠?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처벌될 수 있다는 지방지구도 그대로 나왔었던 거지. 자, 그 다음 3번은요.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는 항상 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는 처분성이 있다는 거죠. 4번 이게 국제그룹 해체 사건이었습니다. 그 프로스펙스를 만든 국제그룹. 옛날에는 나이키랑 프로스펙스가 여러분 거의 쌍벽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 국제그룹이 해체되었던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어디가 체크돼야 됩니까? 정당한 법률적 자, 뭐라고요? 행정지도는 그 자체가 제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수주에게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행정지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4번 내용들까지가 이제 1권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1권 내용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내일 없습니다. 내일 소방 수업해야 됩니다. 내일 없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2권 내용들 마저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그냥 보시는 대로 있죠.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대로 각자 하시는 대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일 안 한다.